평생 일하고 평생 세금 내고 평생 보험료 부었는데 정작 노후에 돌아오는 건 기대보다 훨씬 부족한 연금.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앞으로 연금이 줄어든다던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제가 직접 던지고 직접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제 앞에 앉아서 질문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시작합니다. 연금 우리가 오해한 것들. 질문 1. 연금은 저축 아닌가요? 강사님, 국민연금이 정확히 뭔가요? 제가 매달 내는 돈을 어딘가에 모아뒀다가 나중에 저한테 돌려주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강제 저축 같은 거라고요. 제 계좌에 쌓이는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국민연금은 저축이 아닙니다. 내가 낸 돈이 내 계좌에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건데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내는 연금은 지금 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께 바로 지급됩니다. 잠깐, 그럼 제가 낸 돈은 제 노후랑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절반만 맞습니다. 연금은 세대 간 부양 계약입니다. 지금 세대가 이전 세대를 부양하고 미래 세대가 우리를 부양하는 구조죠. 아, 그럼 제가 연금을 받으려면 미래의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건강하게 작동하려면 필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젊은 세대가 많고 노년층이 적을수록 연금 시스템은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그게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연금을 직접 위협하는 폭탄이라는 겁니다. 질문 2. 과거와 지금 뭐가 달라졌나요? 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 그때 노인 한 명을 몇 명의 근로자가 부양했을까요? 5명 아니면 10명? 12명입니다. 근로자 12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했어요. 이 구조에서 연금이 부족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야 그렇죠. 12명 중 1명만 보험료 내도 충분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2024년 기준 몇 명이 한 명을 부양할까요?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4명? 2.4명입니다. 2.4명요? 거의 2명이라는. 네. 그리고 2050년 이후에는 노인 한 명을 근로자 1.2명이 부양하게 될 겁니다. 거의 1대1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연금 낼 사람 1명, 연금 받을 사람 1명. 이 구조에서는 지금 같은 연금 지급을 절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수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세대는 연금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거네요. 못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어르신들이 받는 것만큼은 절대 못 받습니다. 이건 정치 입장이 아니라 숫자가 말해주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질문 3. 출생률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출생률입니다. 한국 출생률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한 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0.8명? 0.72명입니다. 0.72명이요? 사람을 어떻게 0.72명을 낳아요? 통계학적으로는 평균이지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숫자인지 아세요? OECD 최하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심지어 2위인 나라보다도 훨씬 낮아요. 사실 제 주변만 봐도 결혼 안 하는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결혼해도 아이 안 낳거나 하나만 낳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개인의 선택이라 비난할 수도 없어요. 집값, 교육비, 육아 부담 현실적으로 힘드니까요. 그런데 그 선택들이 모이면 결국 연금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합성의 오류입니다.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모였을 때 사회 전체에는 재앙이 되는 거죠.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대체하지 못하는 구조. 연금은 젊은 세대가 노년층을 부양하는 구조인데 젊은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답이 없는 거 아닌가요? 국가적으로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으로서 우리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각자 대비해야 합니다. 2부. 연금의 구조적 한계. 질문 4. 연금 받는 나이가 계속 늦어진다던데요? 연금 수령 나이 지금 몇 살에 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65세 아닌가요? 현재 기준으로는 63세입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른데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가 계속 이 나이를 늦추려고 할까요? 돈이 부족해서요? 정답입니다. 연금 받을 사람은 너무 많고 낼 사람은 너무 적으니까 정부는 선택해야 합니다. 적게 주거나 늦게 주거나 더 많이 걷거나 이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68세, 70세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수령 나이가 늦춰지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럼 뭐가 무서운 건데요? 공백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60세 은퇴, 68세 연금 수령이면 8년 동안 수입이 없네요? 맞습니다. 8년입니다. 8개월이 아니라 8년.
현실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퇴직금이 1억 2천만 원이라면 8년이면 96개월, 1억 2천을 96개월로 나누면 월 125만 원, 125만 원으로 8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집 관리비, 식비, 의료비, 경조사비 불가능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금 나오기도 전에 이미 파산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노후 공백기의 공포입니다. 그럼 60대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3부에서 지속 가능한 60대 소득에 대해 자세히 다룰 겁니다. 질문 5. 연금이 매년 오르는데 왜 문제인가요? 연금은 매년 오릅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물가도 오르는데 연금이 물가보다 천천히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최근 10년 데이터를 보면 물가 상승률 연평균 35%, 연금 인상률 연평균 1.52%, 매년 23%씩 손해를 본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지금 월 10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하면 10년 후 명목상으로는 120만 원 정도 받겠죠. 하지만 실질 구매력은 약 70만 원 수준입니다. 30% 깎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65세 이상 의료비는 2010년 대비 2.8배 상승했습니다. 연금은 조금 오르고 의료비는 엄청 오르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금 타는데 병원비 내면 남는 게 없어. 질문 6. 연금 개혁하면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정부는 연금이 위험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논의하고 있죠. 개혁하면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하는데 현실은 다릅니다. 연금 개혁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더 많이 걷고 보험료 인상, 더 늦게 주고 수령 나이 상향, 더 적게 준다 지급률 감소. 이게 전부입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하나도 좋을 게 없네요? 정확합니다. 개혁안을 보면 보험료율 9%, 13%로 인상 검토, 수령 나이 63세, 68세로 상향, 지급률 40%, 30%대로 축소,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고 더 적게 받는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미래 세대는 현재 세대보다 훨씬 나쁜 조건으로 연금을 받는다. 이게 연금 개혁의 본질입니다. 질문 7. 2055년 기금 고가에 무슨 의미인가요? 현재 연금 기금이 약 1000조 원입니다. 1000조면 엄청 많은 거 아닌가요? 많아 보이죠? 그런데 이 돈은 고여 있는 게 아닙니다. 매달 들어오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지급액이 많아지면 빠르게 줄어들겠죠. 맞습니다.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2041년 적자 전환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2055년 기금 완전 고갈, 그럼 연금이 아예 안 나온다는 건가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국가는 최저 수준의 연금은 유지할 겁니다. 세금으로라도 지급하겠죠. 하지만 문제는 지금처럼 생활비의 중심축 역할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기초생활비 정도만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연금은 기초안전망으로 역할이 바뀔 겁니다. 노후 생활의 중심이 아니라 보조가 되는 거죠. 그럼 결론은 하나네요. 우리가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부, 실전 대비 전략. 핵심 철학 금액이 아니라 현금 흐름. 노후 준비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목돈 모으기, 10억, 20억?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억 모으면 은퇴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틀렸습니다. 네, 돈을 많이 모으는 게 틀렸다고요? 돈을 모으는 게 틀린 게 아니라 사고방식이 틀렸다는 겁니다. 노후 준비 금액이 아니라 현금 흐름. 무슨 차이인가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씨는 10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은 0원. B씨는 3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200만 원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누가 더 안정적일까요? B씨요. 10억도 다 쓰면 끝이잖아요. 정확합니다. 10억도 매달 300만 원씩 쓰면 28년이면 바닥납니다. 그런데 B씨는 죽을 때까지 매달 2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자산과 현금 흐름 자산의 차이입니다. 노후의 핵심은 매달 얼마가 자동으로 들어오느냐입니다. 전략 1. 현금 흐름 자산 만들기. 첫 번째 현금 흐름 자산입니다. 한번 만들어두면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부동산이 대표적입니다. 월세요. 부동산 월세, 상가 오피스텔 임대,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주차장 창고 임대, 무인 렌탈 서비스. 근데 부동산은 너무 비싸잖아요. 서울 아파트는 엄두도 못 내겠는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작게 시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외곽 소형 오피스텔 1억 5천에 매수해서 월 60만 원 받는다면 연 720만 원, 수익률 약 4.8%, 은행 이자보다는 낫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평생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월 60만원 12개월 30년 2억 1,600만원. 원금 회수는 물론이고 추가로 6천만원이 더 들어옵니다. 부동산 말고 다른 방법도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대표적이죠. 유튜브 채널 광고 수익, 전자책 강의 자동 판매, 블로그 뉴스레터 구독료,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디지털 템플릿 도구 판매, 유튜브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나요? 지금 이 영상도 유튜브잖아요? 중요한 건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구독자 1만 명에 월 조회수 10만, 광고 수익으로 월 3,0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50만 원이면 적지 않은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 한 번 만들어 두면 계속 돈이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50대에 퇴직하고 원의 유튜브 시작해서 월 80만 원 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시작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40대에 시작하면 50대에 수익이 나고 50대에 시작하면 60대에 수익이 납니다. 가장 큰 실수는 나중에 시간 나면 하지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전략 2 지속 가능한 노동 수입. 두 번째 전략 60대, 70대도 할 수 있는 일을 만드는 겁니다. 육체 노동 말고요? 맞습니다. 경험 노동입니다. 상담 컨설팅 평생 쌓은 전문성, 교육 강의 경험 전수, 관리 감독 현장 관리자, 글쓰기 칼럼 지식 콘텐츠, 멘토링 코칭. 저는 20년 넘게 제조업 관리직인데 이것도 쓸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20년 경험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중소기업들은 생산관리 경험 있는 분을 찾습니다. 주 23일 방문해서 현장 점검하고 개선안 제시하는 거죠. 월 20만 300만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많습니다. 문제는 나는 특별한 게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0년 경험은 엄청난 자산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개인 브랜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1단계 내 전문성 정리하기, 2단계 콘텐츠로 알리기 블로그 SNS, 3단계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 이걸 40대부터 시작하면 50대에 이미 전문가로 알려집니다. 그럼 60대에도 일거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전략 3. 지출 구조 단순화. 세 번째 전략.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지출 줄이기요? 그냥 아껴 쓰라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끼기가 아니라 구조 바꾸기입니다. 노후 빈곤의 80%는 수입 부족이 아니라 지출 구조 관리 실패에서 시작됩니다. 무슨 차이인가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녀가 독립했는데 지금 33평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면 은퇴 후에도 33평이 필요하세요? 사실 필요 없긴 한데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 독립 후에도 큰 집에 삽니다. 관리비만 월 20에서 30만 원. 만약 소형 아파트로 옮기면 마이너스 관리비 월 15만 원 절약, 마이너스 재산세 전기세 월 5만 원 절약, 마이너스 큰 집 매도 차익 12억 확보. 그 12억으로 월세 받는 자산을 사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체크해야 할 것들, 안 쓰는 구독 서비스, 과도한 보험, 필요 이상의 큰 집, 2대째 차량, 명절경 조사 과소비, 이런 걸 정리하면 월 얼마나 줄어들까요? 일반 가정 기준 월 50에서 100만 원 줄일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이요?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지출을 월 100만 원 줄이는 것, 수입을 월 100만 원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수입 늘리기는 어렵지만 지출 줄이기는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 전략. 마지막으로 연령대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0대 전략. 30대는 시간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디지털 자산 만들기 시작. 개인 연금 최대한 활용. 투자 경험 쌓기. 개인 브랜드 만들기. 지금부터 시작하면 30년 후에는 탄탄하겠네요. 정확합니다. 30대의 월 10만 원은 60대의 월 100만 원보다 강력합니다. 40대 전략. 40대는 실행의 시기입니다. 현금 흐름 자산 한계 확보. 경험을 콘텐츠로 전환 시작. 지출 구조 점검 및 개선. 퇴직 후 일거리 네트워크 만들기. 20년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빠듯하네요. 맞습니다. 40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50대는 이미 늦고 60대는 너무 늦습니다. 50대 전략. 50대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퇴직금 활용 전략 미리 세우기. 공백 기육천 65세 수입원 확정. 주거 전략 최종 결정. 건강관리 최우선. 오늘 긴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연금은 안전벨트입니다. 하지만 차를 움직이는 건 당신이 만든 시스템입니다. 연금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입니다. 충격을 줄여주는 완충장치. 하지만 진짜 노후를 책임지는 건 국가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만든 현금 흐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전략, 현금 흐름 자산 만들기, 지속 가능한 노동 수입, 지출 구조 단순화, 이 중 단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세 가지.
내 예상 연금액 조회하기, 월 고정비 리스트 작성하기, 내 전문성 3가지 적어보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남겨주세요. 가능한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시니어 머니 연구소였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